자, 우리 이쪽 단어 그 공식 정리만 좀 한번 하고요. 우리 첫 번째, 모집단과 표본. 이렇게 모집단이 있으면 여기서 구한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평균은 m이라고 표현을 한다. 여기서 구한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서 n개를 뽑아서요 표본을 만들면 이 표본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 x바라고 표기를 했어요. 근데 이 표본 평균은요 확률 변수라고, 우리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수가 나오듯이 이 표본 평균 x바는요 어떤 정해진 값이 아니라 뽑을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니까요 x바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의 분산을 구할 때는 얘를 n-1로 나눠서 구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걸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데 S제곱이라고 표기하고요. 얘는 이 표본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요거 대신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얘랑 비슷하라고 n-1로 나눠준다라는 얘기를 했어. 예.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x바의 평균과 분산. 아니, x바가 평균인데 평균의 평균을 또 구한다고? 예. 얘는 평균이라는 건 우리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 기대값이 3.5야. 그 말은 3.5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여러 번 던지면 평균값이 3.5니까 3.5 정도의 숫자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x바라는 게 확률 변수라고 했잖아요. 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그 x바의 기대값은 모평균 m 또는 x의 평균과 같은 m이 된다. 여러분은 이걸 구하라 그러면 이걸 직접 구하지 않고요. 얘를 구해서 얘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그리고 vx바 얘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x의 분산을 구해서 n으로 나눠주면 요게 vx바가 되는 성질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한테요 이런 걸 구하라 그러면 얘를 구해서 간접적으로 구해줘야 돼요. 이걸 직접 구하려면 굉장히 식이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도록 해야 되겠다. 자, 얘는 이런 뜻이 있다고 얘기했죠.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몇 개를 뽑아갖고 평균을 내면 평균값은 이런 값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야. 여러 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니까. 그래서 이런 값들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이런 값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런 분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가 모평균 m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평균 m이 x의 대칭축도 되지만 x바의 기대값인 대칭축도 된다. 그런데 얘가 시그마 제곱이며 얘는 흩어진 정도가 훨씬 적으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뜻이야. 표본 평균이 이런 값들이 나올 확률이 가운데 쪽으로 좀 몰린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세 번째 x가 정규 분포 n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x바의 분포는 이 분포가 되는 거지. 대칭축은 똑같은데 흩어진 정도는 훨씬 작아지는 이
이런 분포가 돼서요. 이런 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관한 문제가 16개가 거기 나와 있네요. 16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까지 다 풀면 여러분이 너무 지루할 것 같긴 하지만, 예.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요 9문제 정도만 일단 풀도록 할 거예요. 뒤에 모평균의 추정 파트는요 선생님이 요 다음 타임에 수업하는 시간에 풀이를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 문제를 다 풀어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개념 정리 글쎄 개념 정리는 글쎄. 자, 그래서 요 다음 파트, 요 뒤에 거는 요 다음 시간에 풀죠. 자, 여기 34번 잠깐 보면, 자, 이쪽에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좀 잘 오늘 소화를 하시도록 하세요. 정규분포 x가 정규분포 30의 5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16개인 표본을 추출해서 그 16개의 평균을 구하면 그 평균값은 이런 값들이 나올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된다고. 그럴 때 이 x바의 분포는 대칭축은 똑같아요. 근데 흩어진 정도는 이걸로 나눠준 4분의 5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죠? 예. 근데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 x바 더하기 시그마 x바를 구하래요. 예. 이 x바는 요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30. 똑같아. 얘는 2x랑 똑같잖아. 그리고 시그마 x바는 시그마 x를 루트 n으로 나눠준 값이 된다고. 그래서 얘는 2x는 30이고요. 얘는 표준 편차가 5였는데 얘를 루트 16으로 나눠준 4분의 5가 된다고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였네요. 예. 자, 얘네는 직접 구하지 않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35번 문제는요. 어느 도시에 시민 한 명이 1년 동안 병원을 이용한 횟수는 35번. x는 정규 분포 몇에 몇을 따르는데요. 14에 3.2의 제곱을 따른다. 그런데 몇 명을 뽑았어? 256명을 뽑았어. 그리고 그 256명만 평균을 구해보니까요. 대칭축은 똑같고 얘는 256이 16의 제곱 아니냐. 그래서 16의 제곱으로 얘를 나눠주거든요. 이렇게 돼서 얘가 얼마가 나와? 0.2가 나오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에 구하라는 게 뭡니까? 자, 이 x바가 13.7 이상 14.2 이하인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얘로다 얘를 표준화해서 이것 빼주고 0.2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14 빼주고 0.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점. 얘는 14 빼주고 0.2로 나눠주면 1이 되니까 얘를 표 보고 대답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자,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용해서요. 예,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구해주는 문제였네요. 자, 36번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지.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시그마가 12라고 되어 있어요. 표본의 개수를 16개를 뽑아서 시그마 x 바를 구하면 얘는 시그마 x를 루트 36으로 나눠준 값이 되니까 12 나누기 6해서 2가 된다.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다. 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약간 어렵죠. 37번 문제가. 많이는 아니고 약간 어렵지. 자, 37번 보면은요. 자, 어느 지역 신생아의 출생 시 몸무게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런데 이게 p x가 3.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리고
P X가 3.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더하기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니까 1이 된다라고 써있죠. 그럼 얘는 이건 정규분포에 관한 얘기잖아. 어떤 정규분포를 하는데 X가 정규분포 N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이런 그림이 돼서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아 지금 얘는 평균이 34라고 주어진 거다. 지금 얘가 정규분포 한다고 그랬는데 평균을 안 가르쳐줬어요. 이 평균이 34를 한다고 가르쳐준 거야. 그 다음에 얘는 표준 정규분포인데요. 표준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는 대칭축이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요 넓이하고 요 넓이를 더하니까 1이 된다고 돼 있죠. 근데 얘를 표준화를 해주면 P, Z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일 거야. 그런데 야 지금 얘네 둘이 더해서 1이 되려면 얘는요 지금 요 넓이에다 더해서 이 넓이가 되려면 얘는 이만큼이 돼야 될 거 아니니 그죠? 근데 그게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이만큼이 되려면 이 어떤 값은 플러스 1이 돼야 요 넓이 요 넓이가 같아져서 둘이 더하면 1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아 얘를 표준화하면 1이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얘를 표준화하면요 P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평균을 알잖아. 34라는 거. 이쪽도 39에서 34를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얘가 1이 돼야 이 두 넓이의 합이 1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 얘가 1이라는 뜻이 되겠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그마가 여기가 5가 되니까 시그마가 5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읽어보고 아 X는 정규분포 34의 5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알았지? 예. 자, 그런 다음에 25명을 뽑았대요. 그래서 그 25명의 평균 X바를 구하면 얘는 정규분포. 대칭축은 그대로. 얘를 25로 나눠주면 1의 제곱이 돼서 X바의 분포는 이런 분포를 할 거야. 근데 밑에서 뭘 구하래요? 그 X바가 얼마? 3. 이게 선생님이 소수점을 못 봤네. 눈이 나빠져갖고 이게 3.4였어. 얘는 3.9였고 얘가 3.9였고 얘가 3.4다. 그래서 얘가 0.5가 되네. 여기도 0.5였지. 쏘리. 얘가 0.5의 제곱이었답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25, 5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0.1의 제곱이 되는 거지. 여기 3.4고 그래서 X바가 3.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면 그럼 3.5를 표준화해주면 어떻게 돼? 3.5에서 3.4를 빼고 그런 다음에 얘를 0.1로 나눠줘서 이렇게 표준화를 해주면 되겠지, 그죠? 그럼 얘가 0.15가 되고요. 0.15를 0.1로 나누면 얼마야?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되겠다.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에서 얘가 0, 여기가 1.5야. 요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문제다. 거기 표에 보니까 이게 얼마라고 돼 있어요? 요게 0.433. 그럼 요 넓이는 0.0668
8이라.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네요. 그래요. 선생님 10분 정도 있다가 뒤에 5문제 한꺼번에 가이드 하든지 2번에 나눠서 가이드 하든지. 자, 여러분의 목표는요. 맨 뒤에 1등급 문제까지 다 푸는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 38번부터인가? 자, 38번 문제. 얘는 계산 문제죠. 38번. 보니까 확률 분포가 x값이 0, 2, 4일 때 확률이 6분의 1 A, B라고 주어졌네. 일단 A 플러스 B는 무조건 6분의 5야. 그죠? 확률의 합계가 1이 돼야 되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요. 거기 두 번째 2x제곱값을 가리켜주는 거예요. 우리 2x제곱은 x를 제곱한 값을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0, 4a 플러스 16b인데 이게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3분의 16이라고 가르쳐줬지? 그러면 a, b 구해갖고요. 2x도 구하고 vx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얘를 4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4b는 3분의 4. 요거 갖다 써놓고 위에 4를 빼서 그럼 3b는 얘는 6분의 8에서 6분의 5를 빼니까 6분의 3. 아, b가 6분의 1이네. 그래서 b는 6분의 1이고요. a는 6분의 4가 되겠다. 자, 그럼 2x는 얼마야? 얘는요, 2x 계산 안 하죠? 요렇게 간격이 일정하고 확률이 좌우 대칭이면 가운데 값이 2의 x가 되는 성질이 있지?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야, 간격이 일정한데 확률이 좌우 대칭이면 가운데 값이 기대값, 평균이 된다고. 야, 우리 주사위를 던졌을 때도요.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 다 6분의 1이잖아. 그러면 가운데 값은요. 여기잖아. 얘는 평균이 3.5가 되는 거야. 간격이 일정한데 확률이 대칭이면 기대값은 가운데 값이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2x가 2고 2x제곱은 아까 가르쳐줬죠. 얼마나 가르쳐줬어? 3분의 16. 그럼 분산 vx는 얼마인데? 2x제곱 3분의 16 마이너스 기대값의 제곱입니다. 3분의 12. 4는 3분의 10이잖아. 3분의 4가 분산이 되겠다. 근데 구하라는 건 뭐예요? 표본의 크기가 20일 때 vx바를 구하래. vx바는 직접 안 구한다고. n분의 vx니까요. vx는 3분의 4 나왔고 n은 얼마였어 지금? 20. 그러면 얼마니? 요거 약분해서 60분의 4. 15분의 1이 vx바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39번은요. 자, 옛날에 이런 문제로 잘 나오던 거예요. 자, 어느 회사에 예를 드는 겁니다. 비누를 생산하는 비누 회사인데 이 회사의 비누의 무게는 30g, 30의 제곱 곱하기 얼마로 할까? 표본을 몇 개? 4의 제곱을 따른다. 그랬을 때 이 회사 제품은요 4개씩 묶어서 한 박스로 제품을 포장을 해요. 그랬을 때 그 한 박스가 4개씩 묶어서인데 그 한 박스 저기서 4개를 뽑은 걸 y라 그럴 때 이 y 값이 118에서
122 사이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4개를 묶어서 세트를 만든다고요. 그럼 이 y는 하나, 둘, 셋, 4개를 뽑아서 합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요 4로 나눠주고 4를 곱하면 x바의 4배가 됩니다. 그래서 세트 문제는요 x로 풀면 안 되고 이렇게 x바로 풀어야 돼. 그럼 지금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 p 4x바가 118에서 122 사이의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x바는 뭐야? x바 4개의 평균이니까 30의 제곱 얘를 2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걸로다 표준화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개를 뽑아서 그 합한 합 y는요 x바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출제하기가 참 좋은 문제랍니다. 예. 중간에 다 빼고 뭘 구하라. 확률 변수 y가 어떻게 될 확률을 구하라. 뭐 이렇게 낼 수 있는 문제야. 잘 기억을 해줘야겠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면 숫자 1이 적혀있는 공이 10개, 2가 20개, 3이 30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 그럼 얘는 x가 1, 2, 3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인 거다. 그지? 6분의 3인 거야. 그래서 2x를 구하면 곱하고 더하면 6분의 1, 4, 9가 돼서 6분의 14, 3분의 7이 되고요. 2, x제곱을 구하면 6분의 1, 4, 9를 곱하면 1, 8, 27이 돼서 얼마니? 6분의 36이니까 6이 되나? 그치? 그럼 분산 vx를 구하면 6 빼기 요거의 제곱 9분의 49 그러면 9분의 얘는 9분의 53입니다. 9분의 5가 분산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박스에 첫 번째 박스 가가 요거지. 가가. 자, 그런 다음에 이 모집단에서 자, 근데 문제를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데 이 시행을 10번 반복해서 10개의 수의 합을 y라고 했잖아. y는 하나, 둘, 10개의 수의 합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요. 얘를 10으로 나눠주고 10을 곱하면 얘는 x바가 되는 거지. 그래서 10배의 x바가 y가 되는 거랍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 y의 분산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y의 분산은 10 곱하기 x바의 분산이니까 10의 제곱 vx바를 구하는 거지. 근데 우리 vx바를 어떻게 구한다고?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어떻게? 간접적으로. 여기 vx를 구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vx바는 어떻게 돼? n분의 vx가 되는 거지. 그죠? vx바는 그래서 100 곱하기 n이 얼마야? 10개를 뽑은 거지. 그죠? 10개를 뽑은 거잖아. 그리고 vx가 9분의 5니까요. 요게 답이 되겠네. 그럼 얼마니? 9분의 50이 답이 되나? 그렇지. 약분하면.
예, 9분의 5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Vx바도 구하라고 되어 있네. 이 Vx바가 중간에 10분의 Vx니까 이거를 10으로 나눠주면 90분의 5. 요게 박스나 그리고 요게 박스 바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지, 그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지금 얘는 최근에 기출문제가 없어서 그런데 세트 문제라고 불러요. 한 세트가 얼마 사이일 확률은 n배의 x바가 얼마가 될 확률? x바 문제가 되는 거야. 세트 문제는. 자, 아무튼 정확하게 풀어주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40번 문제로 가볼까? 40번 문제 끊어서 가야겠다. 40번 끌고 그 문제 좀 이따 할게요. 자, 어느 제과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자 한 상자의 무게는 과자 한 상자의 무게 x는 정규 분포 104의 4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과자 중 이미 추출한 4상자의 무게의 표본 평균. 야, 4개를 뽑았대요. 그거의 평균은요, 정규 분포 104에.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얘를 2의 제곱으로 넣으면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럴 때 이 x바가 a부터 106까지 p x바가 a 이상 106 이하일 확률이 0.5328이다. A 값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럼 얘는 표준화해야지. Z. 자, 얘는 104 빼고 이걸로 나눠주면 1이 되네. A도 104 빼고 2로 나눠주면 얘가 0.5328이래. 그런데 얘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여기가 요 값이지. 이 넓이가 0.5328이라는데 표에서 찾아보니까 이 넓이가 얼마야? 옆에 0.3413이네. 그러면 이거에서 이걸 빼면 5, 1, 2, 0.215? 뭘 잘못 구했지 내가? 0.1915가 나오네. 야, 합쳐서 얘가 되려면 요쪽 넓이가 0.1915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오른쪽 표에 보니까 0.1915는요 0.5일 때잖아, 그치?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0.5. 이 값이 2분의 a-104는 마이너스 0.5가 돼야 이 넓이가 얘가 되겠다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a 빼기 104는 마이너스 1이니까요. a는 넘어가서 103이 답이 되겠답니다. 예, 그래. 여러분 계속 풀어서요. 이쪽 끝까지 푸시도록 하고. 예. 자, 두 문제마다 보고요. 예. 다음 타임에 뒤에 통계적 추정의 영상으로 남길 텐데 여러분 일단 나와서 2시까지 다 풀고 가. 다 푸는 사람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자, 41번 맞나? 예.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플랫폼 근로자의 일주일 근무 시간은 정규 분포한대요. M이 5의 제곱. 뭐 M 구하라는 말이겠지. 자, 그런데 36명을 뽑았대요. 그러면 걔의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6의 제곱으로 이걸 나눠주면 6분의 5의 제곱. X바의 분포는요 훨씬 폭이 좁은 정규 분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표본 평균이 38시간 이상의 확률 P X바가 38 이상인 확률을 구해봤더니 0.933이었대요.
네, x 각각을 평균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얘를요 표준화하면 38에서 평균 m을 빼주고 표준 편차 6분의 5로 나눠준 값이 0.933이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표준 정규분포에서 0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은 확률이 0.933이면 요쯤에 요 값이 존재하겠다. 그죠? 근데 요 넓이가 0.9332가 되려면 요 넓이는 0.4332. 표준 정규분포 표를 보니까 0.433이면 1.5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면 0.433이가 돼서 맞겠네. 그래서 얘가 38 마이너스 n 밑에 있던 6분의 5가 위로 올라오면 5분의 6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되겠다. 1.5. 그럼 양변에 이거의 역수를 곱하면 6분의 5 곱하면서 얘는 없어지고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5 1.25가 되겠네. 그러면 38 마이너스 m이 이거니까 m은 39.25. 평균 m은 39.25라고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42번 문제. 자, 두 개 x, y의 분포가 같이 주어지면 여러분 피곤하죠. 통계적 추정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자, 지역 A에 살고 있는 성인들의 1인 하루 물 사용량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고요. 42번은 A 지역 주민들의 물 사용량은 x, B 지역 주민들의 물 사용량은 y라고 했네요. 자, 그런데 x, y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평균이 각각 220하고 240이래. 얘는 220, 얘는 240. 그리고 얘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면 y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는데 1.5배 2분의 3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된다. 1.5배가 된다라고 돼 있어. 그런 다음에 A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인 중 이미 추출한 n명, 여기선 n명을 추출했대. 그리고 x바를 구하면 얘는 정규 분포 220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게 될 거다. 그죠? 그리고 B 지역은 9n명을 추출했대요. 여기서 9n명. 그래서 y바를 구하면 얘는 정규 분포 240에 9n이면 3배의 루트 n이 되겠지. 얘를 3배의 루트 n으로 나눠주면 2분의 3 시그마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런 다음에 P X바가 215 이하일 확률은 0.1587이면 P Y바가 235 이상일 확률은 얼마인지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거네. 그치? 차례차례 잘 표기를 해서 자, 이거에서 우리 지금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모르잖아. 근데 이걸로 다 일단 표준화를 해주면은요 P Z 215에서 220을 빼면 마이너스 5인데 그걸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0.1587이 돼. 그럼 얘가 표준 정규 분포에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요게 0.1587이면 요건 얼마야? 0.3413이 되겠다. 그지? 표에서 0.3413 찾으면 1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구간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는 5가 돼야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얘를 고쳐주면
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얘가 5래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약분하고 2분의 5가 되네. y의 분포가 이렇게 되니까요. 얘를 이거를 표준화해서 구하면 되겠다. 예. 그럼 얘는 p z 이것 빼면 마이너스 5인데 얘를 2분의 5로 나눠서 예, 구하면 p z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될 거야. 그세요? 그럼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마이너스 2. 요 넓이 얼마니? 거기 2 보니까 0.477. 이 넓이는 0.9772가 답이 되는 거죠. 예. 지겨워도 반복해서 풀으셔야 돼, 여러분. 내가 보기엔 3번 이상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 이상 풀어주면 시험 연들 한번 다 풀어보는 것도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예요.